자, 149번부터 같이 봅시다. 탄젠트가 1도, 3도, 5도 이렇게 나와요. 1, 2, 3, 4 아닙니다. 1, 4, 5, 7 숫자 잘 보시고 일단 마지막 각이 90도 곱하기 n 이게 기준이다 라고 표현을 했고, 자, 몇 도가 기준이어야 돼? n이 얼마일 때? 1일 때 딱 90도지. 자, 이 문제는 90도가 기준이다 라고 해석을 해야 됩니다. 자, 지우개 집중하시고. 네. 몇 도가 기준이다? 90도. 89도니까 제일 가까운 거. 얘랑 제일 가까운 걸 찾아야 돼. 자, 90도 기준이야. 그럼 얘를 90도로 표현하기 위해서 탄젠트 90도 빼기 1도라고 해석을 해야 돼. 기준으로 표현해야 돼. 뒤에서부터 접근하는 게 일반적이고, 뒤에서부터 했는데 안 풀릴 때는, 안 지워질 때는 가운데서부터 다시 한번 출발하는 걸로 바꿨지. 이렇게 두 가지 전략을 알고 있어야 돼. 자, 음각 아니야? 분각 아니야? 90도 공식이야. 자, 따라서 90도 곱하기 얼마야? 1이야. 아무것도 없으면 1이 있다고 생각해야 돼. 1은 홀수지. 따라서 뭘로 바꿔? 탄젠트는 처음으로 역수로 바뀌지. 90도 공식 홀수면 바뀐다야. 바뀐다. 어떻게 바뀌어? 사인, 코사인, 코사인의 사인. 탄젠트는 역수. 역수. 탄젠트 부호에 상관없이 뒤에 있는 각도는 그대로 써라. 그런데 이게 1단계. 2단계는 뭐야? 사분면. 그런데 90도 곱하기 1이면 여기가 90도인데 빼기는 시계 방향이야. 시계 방향으로 1도? 아니까 몇 사분면? 1사분면이지. 1사분면은 all 전부 다 플러스니까 여기 플러스야. 1사분면이 제일 쉽지 사실은. 전부 다 플러스니까. 그러면 얘랑가 약분이 되네. 지워지네. 중요한 건 지워지네가 중요한 거야. 그럼 이게 성공적이라는 뜻이야. 그 다음에 87도 몇 도로 표현해? 90도 마이너스 3도로 표현해. 그럼 여기도 뭐가 생략되어 있다? 1이 생략되어 있다. 홀수. 따라서 무슨 수? 역수. 부호에 상관없이 빼기건 더하기건 그냥 3도를 쓰는 거다. 중요한 건 뭐다? 사분면이다. 90도 빼기 3도 이번에도 역시 1사분면이야. all 플러스고 얘도 플러스야. 얘도 플러스야. 그럼 어떻게 된다? 두 개가 약분된다. 계속해서 약분이 되는 구조지. 그러면 이게 지금 약분이 딱 될까? 라고 생각을 해야 돼. 약분이 딱 될까? 근데 이건 헷갈려. 왜냐면 1, 2, 3, 4가 아니라 1, 3, 5, 7이라서 어려워. 1, 3, 5, 7이라서 약분이 딱 되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얼마씩 커지지? 1도, 3도, 5도, 7도, 2도씩 커지네. 그지? 그러면 2로 표현하는 거야. 1도. 다시 쓸게. 1도, 3도, 5도, 89도. 그럼 얘는 2로 표현하면 2 곱하기 0 더하기 1이야. 3은 2 곱하기 1 더하기 1이야. 5는 2 곱하기 2 더하기 1. 이렇게 차이가 2니까 2 곱하기로 표현해야 돼. 차이가 3도 차이 나면 3 곱하기로 표현해야 돼. 얘는 2 곱하기 얼마야? 44 더하기 1도지. 그러면 이제 연속된 여기야. 1, 2, 0, 1, 2, 3, 4, 44까지. 번호라고 생각해. 근데 0번에서 출발했어. 헷갈릴 수 있겠다. 전체 몇 개야? 40? 1번부터 우리 자연스럽지? 1부터 44까지 몇 개야? 44잖아. 꼭 0번 하나. 그럼 몇 개야? 45개지. 내가 개수세는 공식도 알려줬잖아. 연속한 정수는 끝 빼기 1000 더하기 1개. 더 쉬운 것도 알려줬어. 연속한 정수는 무조건 이 개수세는 공식이 제일 정확하다. 그래서 연속했다는 건 1씩 올라가는 구조야. 요 공식이 가장 빠르다. 45개. 그럼 45개면 짝이 딱 맞아 안 맞아? 짝이 안 맞지. 짝이 안 맞지. 그럼 가운데는 어떻게 찾아? 양쪽의 평균으로 찾아. 1과 89의 평균 얼마야? 45지. 그러면 탄젠트 45도만 빼놓고 양쪽으로 짝이 이렇게 만들어진다는 얘기야. 한 개가 남는다는 얘기고, 그게 한 개가 탄젠트 45도야.
얘 따로 계산해야 돼. 탄젠트 45도 얼마지? 1. 1. 근데 이 문제는 곱하기 1이니까 의미가 없지. 얘네들도 다 1이야. 왜 1이야? 약분되니까. 약분되면 1이잖아.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하고 하나 남는데 걔도 얼마야? 1. 따라서 답은? 답은? 지금 이해돼? 질문 있어? 자, 개수 세는 게 조심스럽다. 13579 나가니까 이거 몇 개지? 헷갈리는 거야. 13579, 89, 너 몇 개지? 어렵잖아. 그래서 어떻게 했어? 2씩 커진다. 그래서 뭘로 표현해? 2 곱하기를 표현해. 2 곱하기 0 더하기, 2 곱하기 1 더하기, 2 곱하기 2 더하기. 이렇게 하니까 연속한 정수가 나오지. 0부터 44까지. 개수 세는 공식 45개야. 그렇다면 짝이 안 맞아. 짝수여야 짝이 맞거든. 따라서 가운데 하나가 남아. 가운데는 어떻게 찾아? 양쪽의 평균. 항상 가운데는 양쪽의 평균이면 돼. 그래서 탄젠트 45도는 별도의 계산. 우연히 1이 된 거야. 그치? 하지만 1이 된다는 보장이 없어. 계산해봐야 돼. 자, 여기는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 여기는 문제를 열심히 해결을 해보세요. 디귿 같은 경우는 방금 푼 거에 딱 역수야. 디귿 같은 경우는 이건 다 풀어준 문제고 복습하는 문제입니다. 앞에 거를 잘 이해했으면 여기는 잘 풀려야 됩니다. 물론 안 되면 질문해야겠지. 이거 탄젠트 89도가 아까 뭐였지? 탄젠트 1도분의 1이었거든. 얘가 탄젠트 1도 분의 1인데 여기 분의 1이 또 있어. 따라서 얘는 탄젠트 1도가 되는 거야. 1도. 따라서 얘랑 약분이 되는 거지. 반대로. 자,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될 것 같고. 자, 이제 90도 모션 문제는 이제 그만하고 최대, 최소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선생님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예요. 최대값, 최소값은 누구의 최대, 최소다? X다, Y다? 뭐다? Y다. 최대, 최소는 Y다. 그럼 이게 Y인데 삼각함수가 들어있단 말이지. 그치? 그럼 이게 항이 여러 개 있어 지금. 자,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인이 있고 코사인이 있어. 둘은 서로 다르거든. 우리가 최대 최소 구할 때는 문자가 한 가지여야 돼. x에 관한 2차 함수, 뭐 a에 관한 2차 함수 이렇게 문자가 한 가지인데 지금 문자가 두 가지인 거야. 따라서 우리는 한 가지로 우리는 만들 수 있는 공식이 있지.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더하면 항상 얼마다? 1이다.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은 항상 1이다. 따라서 여기는 코사인 제곱 2차를 찾아보고 1차는 못 바꿔. 1차는 변형시킬 수 없어. 하지만 2차는 바꿀 수 있어. 어떻게 바꾸냐고? 사인 제곱은 1 빼기 코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코사인 제곱은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어. 얼마든지 사인을 코사인으로,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꿀 수 있어. 몇 차일 때? 2차일 때. 그래서 2차를 보고 너 1 빼기 사인 제곱으로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한다면 이 문제는 사인밖에 없는 문제야. 그럼 주인공이 하나가 되는 거야. 다시 한번 쓸게. 내림 차수는 다시 한번 쓰면 자, 내림 차수는 썼어. 이제 사인이야. 한 가지야. 주인공이 하나야. 물론 1차, 2차긴 해. 자, 여기까지 왔다면 그 다음 뭐 하냐? 공통부분 보여? 우리 공통부분 뭐 했었지? 계속? 치환했었지. 공통부분을 치환한다 아이디어가 여기도 또 나오는 거야. 최대 최소만 나오면 공통부분 보여? 치환이야. 이게 기계적으로 반복된단 말이지. 자, 공통부분은 치환이라고 사실. 자, 이렇게 치환을 했어. 치환을 했는데 치환하는 순간 뭐 구하기로 했지? 범위. 치환하는 순간 뭐 구한다고? 범위. 이 t를 치환해서 t의 범위. 그럼 그 말은 sin x의 범위가 t의 범위거든? 둘이 같으니까. 자, sin의 범위 최대 치수 얼마야? 1. 그렇지. sin의 최대 치수는 1과 마이너스 1이지. 따라서 t의 범위는 이렇게 됩니다.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이게 중요한 거야. 치환하는 순간 범위, 최대 최소라고 해도 돼. 또는 치역이라고 해도 돼. 다 같은 말이야. 자동으로 돼야 돼. 이게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거든. 언제부터? 고1 때부터. 최근에 언제 했어? 지수로 구하면서 해야 돼. 치환하는 순간 범위 구에 계속 얘기하는 거야. 자, 이제 10을 새로 씁니다. y. t로 싹 다 바뀌어야 돼. 4t제곱. 플러스 4t 마이너스. t의 범위 여기다 써줘. 자, 이제 고등학교 1학년한테 가서 너 이거 풀어봐. 그럼 이 문제 풀어봐. 그러면 당연히 삼각비가 저기 왜 있어요? 라고 질문을 할 거야. 배운 적이 없으니까. 못 풀겠는데요? 그러면 알았어, 잠깐 기다려. 내가 다듬을게. 치환했지? 자, 이제 풀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 끄덕끄덕 거릴 거야. 고1 과정을 이해한 고1이라면 몇 차 함수야? 2차 함수야. t의 범위 옮겨 적었고 최대 최소야. 뭐 해야 돼? 완전 제곱식이지. 이게 고1의 관점이지. 2차항의 개수로 묻는다. 반의 제곱. 1이니까 반은 2분의 1이야. 제곱을 더했다 뺐다. 그러면 4t 플러스 2분의 1의 제곱. 마이너스 4분의 1과 4를 곱해서 나가.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그럼 무슨 걸로? 아래로 볼로 꼭지점은 마이너스 2분의 1부터 콤마 마이너스 2. 그럼 요 선이 t는 마이너스 2분의 1. 범위는 어디부터 어디야? 마이너스 1까지. 마이너스 1은 가까이 있어. 1은 조금 더 멀리 있어. 왜? 간격을 봐. 간격. 여기는 2분의 1 차이, 여기는 2분의 3 차이. 가깝고 멀고가 확실하게 차이로 이해를 해야 돼. 얼마가 차이 나냐. 따라서 그래프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만 남고 나머지는 지우기로 지워라 라고 예전에 고1 때 선생님이 설명했습니다. 아예 쳐다도 보지 마라. 헷갈리니까. 자, 최대값 어디니? t가 얼마일 때야? 여기 1일 때가 가장 위에 있지? 그럼 최대값은 t에다 1을 넣어야지. t에다 1을 여기다 넣어도 되고 여기다 넣어도 돼. 원래 식이 더 빨라. 7. 자, 최소값은 어딘지 보이지? 어디야? 꼭 지점이 최소값이고 y값. 최대 최소를 모두 찾았습니다. 최대 최소를 모두 찾았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최대 최소를 구하시오까지 해결이 된 거야. 결국은 치환해서 풀고 있다는 게 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자, 152번은 힌트만 줄 건데 얘는 어떻게 시작할까요? 시작을 어떻게 했어? 얘는 바로 치환하면 되지. 아까는 어떻게 했어? 아까는 어떻게 했어? 코사인 제곱 사인 x 뭐부터 했어? 서로 다른 함수를 한 가지 함수로 바꾸기 위해서 누구를 고쳤다? 몇 차를 고쳐야 된다? 그렇지. 코사인 제곱을 1빼기 사인 제곱으로 고쳐야 사인이잖아. 근데 지금은 다음 문제는 사인인데 또 이거 아무 생각 없이 사인 제곱짜리 1빼기 코사인 제곱 대입해 놓고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한단 말이야. 이건 바로 치환이 가능하잖아. 똑같으니까. 항상 이해를 하면서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표현하네. x는 a일 때 최대값 b 이런 표현이 나왔지. 선생님이 시험 문제에서 산술기 할 때 그때 x가 어떻게 구해? 이 산술을 엄청나게 했잖아. 산술기 할 때. 물론 지금 산술기는 아니야. 2차 함수야. 최대값만 구하고 만족한다는 말이야. 최대값 최소값만 구하고. 그게 아니라 그때 x값도 물어본다. 자, 그러면 이 문제 첫 번째 푼 문제를 기준으로 설명을 한다면 최대값 7인데 이게 1이 누구 값이야? t라고 써있죠. 그래서 누구의 값이야? t의 값이야. 따라서 이거 이렇게 쓰는 게 정확해. t가 1일 때 최대값 7이고 t가 마이너스 2분의 1일 때 최소값 마이너스 2다. 이렇게 가야 돼. 그럼 최대일 때 x값 물어보면 t가 1일 때니까 x로 바꿔야 돼. 그럼 t가 어디 있어? t가 여기 있잖아. t가 1일 때 여기서 찾아야 된다고. t가 1일 때. 그럼 sin x가 얼마일 때? 1일 때지.
sin x가 1일 때가 몇 도일 때지? x가? sin 1일 때가 몇 도였지? sin 0도일 때야. No! 그래프를 모르시는군요. 오늘도 그래프 그리기 정말 많이 할 건데 점을 찍어놓고 위로 볼로 아래 볼로 그리라고 했습니다. 자, 1일 때가 언제야? 여기야. 얼마야? 이거는 90도일 때야. 이렇게 찾을 수 있어야 돼. 따라서 x가 90도일 때. 범위 안에 들어가? 들어가니까 답을 인정이 되는 거야. 자, 이렇게 그래프를 그려야 1일 때를 찾을 수 있는 거야. 그죠? 그래프를 그린다. x값 구하고 싶어? 그래프를 그려야 돼. 그때 x값. 이제 여기에 대해서 계속 공부를 할 거야. 154번. 지금 내가 지금 설명한 게 뭐였냐면 t에다 1을 넣어서 sin x가 1일 때를 지금 푸는 상황이었거든. 요거. 이걸 내가 어떻게 설명했어? sin은 언제 1이야 라고 했는데 사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 이 방정식을 푼다는 것은 y는 sin x랑 함수 하나, y는 1 하나 둘의 같을 때는 뭘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다. 이게 사실 정확한 개념이네. 따라서 여기다가 y는 1을 그리니까 이게 y입니다. 만나는 점이 어디야? 여기야. 그때 x값 2분의 8. 이게 정확한 풀이야. 그래프가 몇 개? 2개. 삼각함수 하나, 상수함수 하나. 두 그래프의 교점이에요. 등호는 교점을 뜻한다. 수학적인 개념이지. 등호는 교점을 뜻한다. 자, 그 이론으로 지금 이 문제를 풀 거야. sin 3x는 1을 풀어야 돼. sin 3x는 1. 그러면 그래프 몇 개 그려야 된다고? 2개 그려야 돼. y는 sin 3x랑 y는 1, 2개를 그려야 돼. 자, 따라서 y는 sin 3x 하나 그리고 y는 1을 그리고 문제는 이런 y는 3x를 우리가 선생님이 주기 찾는 법은 알려줬지만 실제로 그려본 적은 없거든. 자, 그래서 y는 sin 3x를 어떻게 그릴 것인가가 이제 고민이야. 방금 내가 그려준 건 y는 sin x잖아. 기본 그래프는 x밖에 내가 안 그려줬단 말이야. 자,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릴 수도 있지만 선생님은 추천하지 않아. 언제? 여기가 x가 아닌 거는 그리는 걸 추천하진 않아. 지금은. 나중에는 연습하는 게 많은데 그 나중에는 모의고사 정도 들어갈 때는 필요해. 장기고 모의고사 프린트는 필요할 수도 있어. 근데 그 모의고사 프린트 전까지는 그냥 시험안에서 그리는 게 훨씬 더 쉬워. 나는 쉬운 풀이부터 간다. 1단계가 각이 x가 아닐 때는 x로 치환할 수는 없으니까 다른 문자 t나 세타로 치환한다. 치환하는 순간 뭐고 하라고? 범위가 바로 나와야 돼. 지우야, 치환하는 순간 뭐 구해야 돼? 이게 자동이어야 돼. 치환했어? 범위 구해. 치환했어? 범위 구해. 자동이어야 돼. 세타의 범위. 여기 x가 있잖아. 양변에 3을 곱해. 3을 곱하니까 0이구나. 따라서 세타의 범위는 0부터 8까지다. 자, 이제 y는 sin 세타. 좌변이 y 세타로 바뀌었고 우변은 여전히 y는 1. 두 그래프의 등식. 그러니까 뭐 찾는 거야? 교점을 찾는 거야. 이제 문제가 바뀐 거야. 세타의 범위는 여기 써 있어. 그럼 사인의 그래프를 그릴 거야. 사인 그래프를 그리면 2파이까지 여기 파이까지 여기 2분의 파이 여기 2분의 3파이 계속해서 이 그림이 나와줘야 되고 아까 전에도 그려줬지. 사인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 알지? 그런데 끝 할 거야. 왜? 파이까지니까. 더 그릴 필요가 없는 거지. 자, 등호가 있으니까 여기도 색칠해 준 것까지 잊지 마시고 여기 구멍 뚫렸다 색칠했다 되게 중요한 부분이야. 이제 y는 1이야. y는 1이 어디 있어? 그럼 교점 나오지? 나오지? 얼마야? 2분의 파이지? 누가?
세타가 여러분 여기서 답 썼다가 망하는 애들 많아. 내가 지금 구한 건 누구의 값이라고? 이거 세타야. 사인 세타 그린 거야. 이 사인 세타 그린 거야. 세타는 내가 만든 거야. 원래 뭐야? 3x야. 원래대로 돌려놔야지. 그럼 x는 얼마야? 이게 진짜 답이지. 근데 x가 네. 10이잖아요. 6분의 파이면 2분의 파이면 90도죠. 6분의 파이 6분의 파이? x 아, 6분의 파이. 이거 30도. 30도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사인 3x는 1이니까 3x는 90 하면 안 돼요. 근데 그래프가 여기서 끝난다는 걸 예측을 미리 할 수 있나? 우리가? 그래프가 요만큼에서 끝난다는 걸 예측할 수 있냐고 물어본 거야. 그럼 내가 관리를 들어볼게. 여기서 끝났으면 답이 2개야. 너가 찾을 수 있어? 이게 답변이야. 그래서 항상 방정식을 풀 때 숫자를 때려 넣어서 푸는 방식이 초등학교 때부터 학생들이 많이 쓰는 방식이야. 근데 그게 때려 맞추기야. 말 그대로. 정확하게 푼 게 아니라는 거야. 선생님은 정석을 설명하고 있는 것뿐이지. 그건 운이 좋은 말은 풀이. 운이 나쁘면 틀리는 풀이니까 쓰지 마세요. 자, 그러면 155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y는 코사인 4x와 y는 2분의 1. 둘의 뭘 찾아라? 교점을 찾는 문제. 그런데 x가 아닌 거, 뭐 4x, 2x 또는 x 더하기 1 이렇게 x가 아닌 거는 싹 다 뭐예요? 좋았어. 4x를 세타로 치환하는 순간 범위 양변 뭐 곱해? 4 곱해. 이번에도 세타해 보면 0부터 파이까지네. 이제 함수가 2개야. y는 코사인 세타라. y는 2분의 1. 이렇게 함수가 2개의 함수로 나눠졌고 좌변과 우변으로 나눠졌고 2개를 다 그려. 자, 코사인 그래프. 코사인 그래프 어디서 출발해? 여기서 출발해. 요 안에서 움직이니까 최고점을 찍었으면 내려올 일만 남았어. 바닥을 찍었으면 올라갈 일만 남았어. 이렇게 이해하면 편하다 그랬고 왔다 갔다 주파수 같은 거야. 전파 같은 거야. 그러면 위는 위로 볼록, 아래는 아래로 볼록, 아래로 볼록, 위로 볼록으로 연결해주면 된다. 이제 y는 뭘 그려라? 2분의 1을 그려라. 그렇지? 자, 그러면 2분의 1을 그렸더니 교점이 몇 개 나와? 2개 나오지? 이 2개를 찾아야 돼. 자, 이제 여러 개 나왔을 때 이제 긴장해야 되는데, 자, 부연 설명. 지금 이걸 보고 4분면을 내가 설명할 건데, 여러분들 헷갈릴 게 지금 하나가 뭐가 있냐면, 선생님 1사분면, 2사분면, 3사분면, 4사분면이에요. 그렇게 4분면 얘기할 수도 있잖아. 나는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각도에 대한 4분면을 얘기하고 싶어. 각도는 잘 봐. 0도, 90도, 라디안으로 쓸게 180도, 270도, 360도 이런 식으로 계속 이 안에서 들어있잖아. 그럼 여기는 2분의 파야. 0부터 어디 사이야? 2분의 파이지. 0부터 2분의 파이가 여기거든. 여기 몇 사분면이야? 그래서 이 각도를 기준으로 보면 이 안에 있는 그래프가 1사분면 그래프야. 그 다음 한 칸이 몇 사분면이야? 2, 4. 그 다음 한 칸이 3, 4. 그 다음 한 칸이 4, 4분, 2분의 3 파이가 2 파이야. 이렇게 각도를 기준으로 사분면을 좀 나눌 수도 있거든. 그렇게 관점을 가져가. 그럼 얘는 1, 4분면의 교점, 4, 4분면의 교점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 삼각 방정식은 항상 1, 4분면의 교점으로만 풀도록 내가 설명할 거야. 무슨 얘기냐면 풀이가 2개, 3개, 4개 되게 많은 단원이야. 선생님의 특성에 따라서 풀이가 조금씩 바뀌어. 풀이가 조금씩 바뀌어. 내가 생각할 때 가장 쉬운 풀이가 나는 이거라고 생각해. 1, 4분면을 기준으로 풀다가 선생님이 생각하는 가장 쉬운 풀이니까 다른 거 얘기하면 더 헷갈리니까 이 한 가지만 집중할 거야. 그럼 자 물어볼게. 1, 4분면이 지금 교점이 있어 없어? 없어? 있어. 그치?
1사분면의 교점이 있지. 그러면 내가 말한 기준이 얘니까 이걸 일단 찾을 거야. 자, 얘 어떻게 찾냐면 코사인 세타야. 이거는 2분의 1이야. 둘이 같을 때지. 그럼 아까 최범위가 얘기했던 선생님 코사인이 2분의 1이랑 같을 때는 때려 맞출 수가 있잖아요. 주장했지. 그게 지금 필요한 순간. 그게 1사분면 각이거든. 자, 코사인이 몇 도에서 2분의 1이야? 오케이. 저기 대답이 나오는 사람은 이 그림을 많이 그렸기 때문에 느낌이 오는 거야. 손으로 많이 그렸기 때문에. 맞지? 숙제를 하면서 내가 뭐라 그랬어? 한 번 그려놓고 보면서 푸는 사람은 뭐 빨리빨리 안 나온다 그랬지? 이게 빠른 속도로 코사인 60도, 사인 60도 빨리 나오려면 구구단처럼 나오려면 그래, 그림을 계속 그렸어야 돼. 지금이라도 듣지 않았어. 문제를 푸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60도니까 요 각도가 60도 또는 호도법으로 자꾸 쓸게 3분의 8이다. 그러면 얘를 알면 얘는 공짜로 찾을 수 있어. 어떻게 찾느냐? 바로 대칭성. 선생님이 이 그림이 여기 있는 곡선 4개가 다 합동이라는 얘기 했었어. 맞니? 다 합동이야. 그럼 잘 봐. 요 그림에서 요 도형과 마지막에 이 도형 서로 어때? 똑같아 안 똑같아? 똑같아. 내가 손으로 그릴 때 약간 삐뚤삐뚤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똑바로 그렸다고 합동이야 이게. 따라서 요게 얼마 차이나? 3분의 파이 차이 나지. 그럼 얘가 얼마 차이 나야 3분의 파이 차이 나야 따라서 2파이가 마지막이니까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버려. 그럼 2파이에서 3분의 파이를 빼면 3분의 5파이가 돼. 아, 그럼 얘가 3분의 5파이인 거야. 따라 세타는 답이 몇 개야? 2개가 나온 거야. 하지만 세타가 답이야? 세타가 답이니 아니니? 아니지? 그러니까 원래대로 세타 자리 뭐 집어넣어? 4x분의 4 찾아야겠지? 그럼 내가 사실은 내가 일부러 여러분 살짝 소개했는데 범위가 처음부터 어디까지였어? 8까지긴 했어. 하지만 2파일 때를 대비해서 내가 문제를 풀어줬다고 생각하면 돼. 따라서 얘는 처음부터 답이 파이까지니까 이 오른쪽 부분이 없어져. 실제로 답은 몇 개야? 한 개밖에 없고 얘만 답이니까 이제 4x는 3분의 파이, x는 12분의 파이 이런 식으로 해결이 되겠지. 하지만 대칭성을 활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거 연습해야 돼. 내가 계속 그려줄 거야. 대칭성 더 보여줄게. 이 정도로 만족하면 안 됩니다. 까다로운 범위 이런 것도 있어. 마이너스 2분의 3 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범위가 이상해. 음각이야. 얼마나 헷갈려. 자, 지웁니다. 자, 얘는 어떻게 정리해? 무조건 한쪽 단 삼각함수 나머지 상수함으로 다 이항. 그래야 y는 둘의 교점을 찾는다라는 아이디어로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항상 식 정리는 삼각함수만 땅땅 남기고 다 넘겨. 개수도 필요 없고 다 넘겨. 그러면 sin x를 그릴 건데 sin x 선생님 어떻게 그렸지? 0도부터 2파이까지 그렸었지. 근데 얘는 마이너스 2분의 3파이부터 마이너스 2분의 파이까지. 전혀 이쪽이야 이쪽. 더 피곤해지. 칸이 좀 간격이 너무 안 맞긴 한데 주기함수니까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될 거야. 칸이 똑같다고 가정할게. 여기 2파이가 여기는 얼마야? 마이너스 2파이가. 그럼 여기는 마이너스 파이야, 마이너스 2분의 파이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야. 부호가 여기는 0, 2분의 파이, 2분의 3파이야. 자, 지금 우리는 왼쪽 부분만 필요해. 범위를 봐. 그럼 필요 없는 부분 지운다. 여기서부터니까 이거 필요 없어. 여기까지니까 오른쪽도 사실은 필요가 없어. 필요한 부분만 남길게. 필요한 부분은 다른 색깔로 그려볼게. 초록색. 이 부분만 남고 나머지는 다 필요가 없어.
자 이제 뭐 그리래? y는 2분의 루트 1을 그리네. 근데 선생님 오른쪽을 굳이 안 주는 이유가 있어. 우리는 항상 1사분면을 푸는 게 가장 유리하다는 걸 말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선생님은 오른쪽은 필요 없지만 1사분면은 남겨놓을게. 1사분면이 요 한 칸 1사분면이야. 오른쪽으로 한 칸. 아까 되겠지? 그럼 이제 2분의 루트 1을 그려. 교점 찾는 건데 요게 답이야. 요게 답인데 이거를 못 찾아. 우리는 무조건 이 문제 답은 얘가 아니야. 하지만 임시적으로 얘를 구해서 합동으로 구할 거야. 얘를 구해서. 그럼 얘는 어떻게 구하냐? 1사분면은 우리가 외우고 있어. 사실 외웠어? 특수가 외워서 아까처럼 30도, 40도, 60도? 지금 대답할 수 있는 게 채범이밖에 없습니다. 사인이 2분의 루트가 되는 건 몇 도? 최이야? 바로 안 나오지? 1대 루트가 몇 도더라? 45도. 이게 바로 사인이 2분의 루트이지. 자, 따라서 이게 45도. 여기 4분의 8이야, 4분의 8. 근데 내가 구하는 건 여기거든. 근데 봐봐. 아까 내가 왼쪽, 오른쪽 비교했는데 이거는 조그만 거 비교할게. 요 모양하고 합동이 아니야. 합동이지. 그럼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여기도 얼마여야 돼?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왼쪽으로 4분의 파이. 마이너스 파이에서 왼쪽으로는 빼기란 뜻이야. 오른쪽으로 더하기고. 따라서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인 거야. 이 별표는. 끝났어. 답은 마이너스 4분의 5파이인 거야. 무조건 1사분면으로 풀자. 이게 선생님의 주장이야. 물론 아까처럼 이렇게 해도 돼. 선생님 저는 이쪽하고 합동으로 쓰고 싶은데요. 조금 모양이 좀 안 맞지만 합동이어야 되거든. 내가 그림 잘 못 그리는 거고. 그러면 요 간격이 얼마야라고 봤을 때 4분의 파이와 2분의 파이 사이인데 4분의 파이야. 그럼 여기도 4분의 파이야. 마이너스 2분의 3파이에서 오른쪽으로 4분의 파이만큼 간 거예요. 둘을 계산해보면 똑같아. 어떻게 풀어도 똑같아. 자, 그러니까 방법은 꼭 한쪽 방향이 있는 것도 아니야. 그냥 합동인 걸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야. 어찌됐건 간에. 자, 이게 오늘의 가장 큰 이슈야. 1사분면으로 문제를 풀게 되어 있다는 사실이야. 자, 이제 157번 탄젠트 한번 해볼까? 답 체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풀이만 쓰시고 자기 손으로 다시 푸셔야 됩니다. 항상 하는 얘기지. 아이고 손이야. 자, 이번에도 y는 탄젠트 3분의 파이와 y는 1의 교점을 찾는 문제다. 하지만 각이 x가 아니므로 바로 치환한다. 3분의 x. 남편을 3으로 나눠야겠지. 3으로 나누니까 3분의 2파이까지다. 그러면 세타의 범위는 0부터 3분의 2파이까지라고 찾았고 이제 연립방정 형식 풀 거야. 누구랑 누구? 탄젠트 세타와 y는 1의 교점을 찾는 거다. 그럼 탄젠트를 그려야 되는데 선생님이 탄젠트 그래프 그리는 법이 특이했지. 어디부터 어디까지? 마이너스 90도부터 90도까지가 기준이지. 그 다음 정근선은 2분의 3파이야. 이게 파이씩 커지는 구조야. 그럼 탄젠트 그래프를 그리면 원점 진행이 그리고 똑같은 그래프가 반복된다라고 설명했고, 자 범위를 보자. 0부터 3분의 2파이. 따라서 0의 왼쪽은 연수 차원에서 그린 거야. 필요가 없다. 우리는 0부터니까 여기서부터 그린다. 그리고 3분의 2파이까지인데 3분의 2파이랑 2분의 3파이를 비교하면 여기가 얼마지? 여기가? 여기가 파이야. 여기가 파이야. 이 원점. 줄기가 파이니까 그 옆에 파이가 줄기니까 파이 차이나 정근선도 파이 차이나 항상 탄젠트는 파이가 핵심이나 탄젠트만 줄기가 파이라는 사실. 그 다음 또 그리면 여기 얼마야? 이 파이지. 파이씩 커지니까 당연한 거야. 자 이게 필요 없고 어쨌든 3분의 2파이까지나 3분의 2파이 요쯤 돼. 그래? 그럼 여기서 끝나야 돼. 여기서 끝나야 돼. 따라서 남는 부분은 필요가 없으니까 지워버려. 이게 그래프 끝이야.
이제 뭘 그려? y는 1을 그려. 그럼 교점이 딱 몇 개 나와? 한 개 나왔지. 어떤 교점이건 간에 우리는 몇 사분면으로만 풀 수 있다? 기준을 1사분면으로만 풀 수 있다. 선생님은 그렇게 설명할 거다. 사실 1사분면 없이 푸는 법도 또 있다고 그랬어. 하지만 여러 가지 하면 머리가 더 헷갈린다. 우리는 한 가지만 연습하자. 자, 그럼 이제 1사분면이 예각인데 탄젠트가 언제 1인지 예각으로 맞춰봐. 네, 45도죠. 1대 1이니까. 자, 따라서 세타 여기는 45입니다. 45도는 4분의 파이다. 따라서 세타가 4분의 파인데 세타가 답이 아니라 치환했으니까 3분의 x로 고쳐놓고 이제 x를 구하면 끝났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갈게. 선생님이 지웠지만 살려볼게. 여기까지라고 치자. 2분의 3파이까지였다고 치자. 그럼 교점이 또 나와. 또 나오지. 그럼 다음 교점은 어떻게 찾아요? 라고 할 때 선생님이 합동을 이용하면 편하다고 그랬지. 그럼 여기서 둘의 합동은 어디야? 이거 뭐야? 얘도? 뭐야? 하여간 똑같은 그림을 찾아야 돼. 뒤집어 있어도. 뒤집어져 있던 어쨌든 간에 합동을 찾을 줄 알아야 돼. 그럼 여기가 얼마 차이나? 4분의 파이 차이나. 얘는 얼마 차이나? 4분의 파이 차이나. 선생님 아까 여기가 파이라고 했어. 왜 파이라고? 0 파이 주기니까. 그래서 파이에서 4분의 파이를 더해서 4분의 5 파이. 답은 2개가 되는 거야. 이때는 범위가 넓다면. 자, 또 다른 풀이도 가능. 또 다른 풀이는 뭐냐? 지금 파란색 별표와 빨간색 별표가 얼마 차이 날 것 같아? 파란색 별표와 빨간색 별표의 차이를 우리 예측할 수 있어. 좀 더 크게 쳐봐. 뭐라고? 파이. 파이 차이 나는데 왜? 왜 파이 차이 나지? 축이니까. 선생님이 같은 지점까지 이으면 한 지점과 다음 지점을 이으면 정확하게 한 주기가 차이 난다라고 얘기해서 만약에 이 지점에서 여기를 이으면 이건 또한 주기가 다 파이다. 따라서 얘가 4분의 파이니까 얘는 4분의 5 파이. 파이 차이 날 수밖에 없다. 주기를 이용하면 좀 더 빠를 수도 있다.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두 가지로 이해해야 돼. 합동을 이용하는 방법,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적다 활용해야 돼. 오케이. 합동을 이용하는 방법, 주기를 이용하는 방법. 주기. 사인의 주기는 좀 다르다고 했지. 사인의 주기는 2파이기도 하지만 자, 내가 하나 더 그릴게. 이 별표의 주기가 어디다? 여기다? 아니다. 계속 가서 여기다. 그러니까 높이가 같다고 주기라고 하지 말라 그랬어. 같은 지점이어야 돼. 이거 올라가고 있고 얘도 뭐 하고 있어? 올라가고 있지. 얘는 내려오니까 주기 아니라는 거야. 대신에 최대값과 최대값은 주기가 맞아. 이게 다 주기, 이런 게 다 주기야. 여기서는 2파이씩 차이나. 사인과 코사인만 주기가 2파이기 때문에 2파이 차이나. 탄젠트만 파이 차이나. 자, 이런 그래프의 속성 잘 가지고 다니면 됩니다. 158번. 거의 다 풀어주게 되네. 문제가 반복성이 조금 부족해지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내가 거의 다 풀어주는 대신에 양심껏 열심히 푸세요. 하나하나 넘어가지 마시고. 어차피 테스트 풀어보면 알겠지만 그대로 시험이 나와. 연습하면 테스트는 쉬워지고 연습 안 하면 어렵게 느껴집니다. 자, 이번에는 처음으로 문제가 생겼어. 삼각함수가 2개가 돼버렸어. 지금까지는 삼각함수 하나, 상수함수 하나 이렇게만 진행이 됐었거든. 이건 어쩔 거냐는 거야. 자, 얘도 삼각함수 하나야. 어째서 삼각함수 하나일까? 양변을 코사인으로 나눠. 왜? 코사인분의 사인이 뭐지 얘들아? 탄젠트이기 때문이야. 탄젠트는 얼굴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지? x분의 y, 코사인분의 사인, 그 다음에 m, 기울기 m, 기울기도 탄젠트다. 세 가지 얼굴이 있어. 그러니까 삼각함수만 남기고 다 넘기는 방법이 해결이 된단 말이지. 된단 말이지. 그러면 y는 탄젠트와 y는 루트 3분의 1 둘의 교점을 찾는 문제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지. 자, 탄젠트를 그릴 건데 0부터 2파이까지 그리래. 이번엔 치환할 것도 없지. 각이 x밖에 없으니까. 자, 그래서
탄젠트를 열심히 그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근선은 2분의 파이 원점에서 출발해서 이렇게 올라가고 다음 정근선은 파이 더해서 2분의 3 파이. 그러면 이렇게 올라가는데 이거 얼마다? 파이다. 왜? 여기 0이니까. 다음은 이렇게 해서 얼마다? 2파이다. 올라가지만 더 안 그릴 거야. 2파이에서 끝났으니까. 더 그릴 수 있지만 또한 0에는 등호가 있어서 색칠하겠지만 2파이에는 등호가 없으므로 구멍을 뚫어주겠다. 이것도 되게 예민한 순간이에요. 색칠, 구멍 다르다. 색칠과 구멍은 다르다. 자, 그럼 이제 y는 루트 3분의 1을 그려. 그랬더니 교점이 몇 개 나왔어? 2개 나왔어. 우리는 무조건 몇 쌍분면을 풀기로 했다? 1쌍분면을 풀기로 했다. 0과 루트 사이. 아, 너가 1사야. 너가 기준이야. 너 몇 도인데? 우리가 외우고 있는 거. 탄젠트가 루트 3분의 1. 몇 도? 네, 30도가 바로 나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손으로 푼 거 너무 믿으면 안 됩니다. 선생님도 지금 손으로 그렸지? 따라서 눈으로 봐봐. 왼쪽이 길어, 오른쪽이 길어라고 그러고 당연히 오른쪽이 길어. 왼쪽이 길지. 근데 그건 선생님 손으로 그렸기 때문이야. 이건 부정확한 거야. 그걸 믿으면 안 돼. 물론 선생님 그러면 시험에 나오는 자료에 있는 그래프는 믿어도 되지 않나요? 내신은 못 믿어. 내가 전에 얘기 한번 한 적이 있는데 학교 선생님들은 그래프를 그릴 때 그냥 한글로 그릴 때가 되게 많아. 즉 손으로 그리는 거랑 큰 차이가 안 나. 태블릿이나 한글. 근데 모의고사는 컴퓨터 프로그램에 넣어서 그려. 진짜 그래프야. 수학 그래프야. 그래서 길이의 간격을 눈으로 보이는 걸 믿어도 돼. 근데 내신하고 문제집은 어떨 때는 컴퓨터로 그리고 어떨 때는 손으로 그려. 그래서 예측할 수가 없어. 그래서 선생님처럼 이렇게 부정확하다고 받아들이는 게 맞아. 왼쪽이 되니까 믿지 마. 우리가 믿을 건 뭐밖에 없어? 수학이잖아. 수를 믿어야 돼. 0과 6분의 차이는 6분의 8이야. 6분의 8이랑 2분의 8의 차이는 3분의 8이야. 실제 오른쪽이 더 크죠. 3분의 8가 더 크니까. 자, 그렇게 숫자를 믿어야 돼. 숫자. 아시겠죠? 자, 어쨌든 합동은 근데 믿어도 돼. 그래서 얘가 6분의 8의 차이니까 얘랑 합동인 거 어디 있어? 이 모양과 합동인 거. 이 모양 합동인 거. 여기는. 그럼 여기도 6분의 8이니까 6분의 7파이에서 답 두 개를 다 찾아봐. 6분의 8과 6분의 7파이. 또는 선생님 여기부터 여기는 한 주기니까요. 탄젠트 주기는 파이니까 6분의 파이 더하기 파이 6분의 7파이입니다. 정확한 설명입니다. 자, 합동과 대칭성, 주기성을 활용하자. 자, 이제 조금 어려운 걸 가볼게. 0부터 파이일 때. 자, 선생님은 여러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변형해서부터 지금 나는 필기합니다. 여러분 필기 잘해야 되는 게 나는 0부터 파이까지 푸는 게 아니야. 지금부터 0부터 2파이일 때 풀이를 보여줄 테니까 여러분들은 0부터 파이까지 푸시면 됩니다. 이해를 하면 풀릴 거야. 사실 더 쉬워. 0부터 파이. 오늘 지우가 수업 태도 좋아서 너무 좋은데. 자, 요거 해를 구하시오. 일단 삼각함수 빼고 다 넘겨. y는 코사인 x와 y는 마이너스 2분의 그래도 고마워. 얘는 x니까 치환하면 되잖아. 물론 x가 아니면 치환하면 돼. 못 풀 것도 없어. 자, 그래프 두 개가 필요합니다. 선생님은 0부터 2파이로 설정했기 때문에 2파이까지 그리겠습니다. 코사인 그래프는 여기서 출발해요. 위로 블록, 아래로 블록, 위로 블록 이 네 개의 그래프는 전부 다 합동이다. 이걸 뒤집으면 포개지는 그래프들이다 라고 자꾸 얘기했습니다. 자, 이제 마이너스 2분의 1. 자, 처음으로 음수가 나온 거야. 이게 음수가 나오면 난이도가 올라가는 거야. 왜냐? 자, 교점 딱 봐봐. 몇 개 생겼어? 2개 생겼지. 근데 선생님 뭐라고 했어? 여기 1, 4, 여기가 2, 4, 여기가 한 칸씩 한 사분면이야. 4, 사분면이야. 근데 교점이 2랑 3, 4분면이잖아. 선생님이 몇 사분면 기준으로 풀어야 된다? 1, 4분면. 따라서 얘 기준이 아닌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 얘 마이너스니까 이런 일이 생겼지. 그러면 가상의 직선 y는 2분의 1을 도움을 받아야 돼. 양수를 다시 끌어와야 돼.
선생님 풀이는 요게 좀 단점이긴 해. 하지만 이해하기는 제일 좋다. 내가 선택한 풀이가. 자, 그러면 y는 2분의 1이니까 나는 여기에 관심 없어. 1, 4 보면 여기 가상의 교점이 필요하다니까. 합동성을 이용하기 위해서. 나는 무조건 1, 4분면이 필요해. 자, 그럼 코사인이 언제 2분의 1일까? 각도 몇 도? 60도. 자, 나머지 사람들 각도 나올 정도로 연습해갖고 오세요. 다음 시간에 3분의 8. 그러면 이 모양이 아래쪽에도 똑같이 합동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합동을 찾아보면 요거 어때? 요 도형과 X축으로 수선을 딱 내리면 요 도형 서로 뭐야? 합동이고 얘도 뭐야? 합동인 거지. 요렇게 모양을 똑같은 데를 찾으면 되는 거야. 요 모양과 삼각형은 아니지만 합동이야. 요것도 좀 그림은 못 그렸지만 요거 뒤집은 모양이야. 그러면 이제 이게 간격이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데 여기 3분의 파이잖아. 요 한 칸이 얼마지? 90도. 2분의 파이지. 이거 외우고 있지? 2분의 파이 빼기 3분의 파이. 6분의로 통분해야겠지. 6분의 파이가 나와. 요 간격이 요 밑변의 길이가 6분의 파이므로 여기도 6분의 파이. 그러면 요 점이 2분의 파이. 요 2분의 파이에도 6분의 파이를 더해요. 2분의 파이에다 오른쪽으로 6분의 파이야. 그럼 6분의 4파이가 3분의 2파이가 돼. 첫 번째 별표는 3분의 2파이. 좌표. 별표의 좌표가 3분의 2파이야. 조심해. 6분의 파이는 간격을 말하는 겁니다. 간격. 그럼 얘도 똑같이 6분의 파이야. 얘는 여기서 왼쪽으로 6분의 파이지. 여기가 한 칸, 두 칸, 세 칸이야. 미리 써두면 좋았을 텐데 2분의 3파이거든. 그지? 내가 2분의 8, 2분의 2파이, 2분의 3파이, 2분의 4파이 이렇게 했겠지. 따라서 2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야 돼. 2분의 3파이에서 6분의 파이를 빼야 돼. 따라서 6분의 9 빼기 8파이, 3분의 4파이. 요 점의 좌표는 3분의 4파이야. 자, 이렇게 답이 두 개가 나온 거야. 즉, 2, 4분면이 나왔을 때, 1, 4분면이 없을 때 쉽게 얘기해요. 그때는 이유가 뭐냐면 음수였기 때문이야. 그럼 뭘 그려? 가상의 양수를 하나 그려서 1, 4분면을 찾은 다음에 그거의 합동을 이용해서 풀어야 된다. 자, 이런 부분이 도형을 잘 해야 되는 이유다. (160번과) (161번이) 유사 유형인데 (161번이) 훨씬 어려워. 그래서 훨씬 어려운 걸로 풀어줄게. (160번보다는) 자, 우리는 답이 두 개였잖아. 방금 문제. 실제로는 답이 한 개일 겁니다. 자, 그래도 여러분 힘으로 꼭 풀어보세요. 특히 음수일 때 대처법 확실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이번에는 방정식의 차수가 올라갔다. 몇 차로 올라갔지? 2차. 함수는 두 가지여야 된다, 한 가지여야 된다. 한 가지여야 된다. 그러면 선생님이 2차를 보라고 하긴 했지, 그치? 좀 진정해야 돼. 왜 진정해야 되냐면 얘가 계산이 아직 안 끝난 상태야. sin x, 코사인 x 이렇게 단순한 형태여야 되는데 어쩌고 저쩌고 x라는 지금 저런 게 바로 음주 90도를 아직 사용하지 않은 상태라는 뜻인 거야. 이걸 위해서 우리는 음주 90도는 삼각함수에서 제일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야. 자, 음주 90도를 버벅거린다? 삼각함수 자체를 못한다고 봐도 과언이 아니야. 그만큼 중요하고. 자, 그러면 음과 없어. 주기 2파이보다 작아. 그럼 90도 2분의 파이 보이니? 보여. 90도가 보이면 90도 음식이야. 자, 이렇게 뭐가 있어? 곱하기 1이 있지? 1이 있지? 자, 홀수야 작수야? 홀수니까 뭘로 바뀌어? 사인으로 바뀌어. 안 끝났어. 서분면 따자. 서분면 90도 더하기 얘각. 뒤에 있는 각은 무조건 얘각 취급이야. 얘각이 아니어도 얘각 취급이야. 뒤에 있는 거 무조건 90 플러스 얘각. 몇 서분면? 2, 4분면. 코사인의 부호는? 얼싸! 마이너스지? 그럼 마이너스 사인 x야. 그럼 얘는 사인인 거야. 코사인이 아니라 사인인 거야. 그럼 이 식을 새로 한번 써.
4 사인 제곱 x 값을 x로 바꾸는 과정이야. 플러스 4 사인 x 빼기 3은 0. 자, 사인이야. 똑같아. 이걸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꾼 사람은 틀린 거야. 그러니까. 진정해야 돼. 만약에 여기가 코사인 x가 나왔다면 얘를 1 빼기 코사인으로 바꾸는 게 맞아. 하지만 각의 x가 아닐 때는 x로 만드는 게 최우선이야. 그 다음에 통일이 됐으면 손댈 필요가 없는 거야. 자, 이제 뭐 해야 되니? 여기까지가 1단계였다고 치면 이제 뭐 해야 되니? 치환하지. 왜? 무슨 부분? 공통 부분 또 나오잖아. 치환하는 순간 뭐 구하기? 범위. 최대 얼마? 1. 최소 얼마? 마이너스 1. 자, t의 범위는 자, 근데 여기서 아직 집중력 있지? 있어? 지우야? 집중력 없어? 이거 마이너스 1까지 아닐 때 설명하려고 하는데 요거까지 하고 쉬는 시간 드리겠습니다. 조금만 짜내 에너지를. 요 문제 풀고 쉬는 시간 줄 거야. 자, 그런데 우리 맨날 마이너스 1까지 하지? 이거 항상 아니야. 주의. t의 범위는 무조건 마이너스 1까지는 아니다. 지금은 잘 봐. x의 범위가 0부터 4파이지. 그래프가 여기까지가 2파이. 그럼 4파이면 한 번 더 가야 돼. 두 주기지. 그럼 최대 얼마야? 1. 최소 얼마야? 마이너스 1 맞아. 주기가 두 번이나 반복되잖아. 그런데 x의 범위가 수정했어. 그럼 어디부터 어디까지만 그려야 돼? 0부터 파이까지만 그려야 돼. 최대 얼마야? 최소 0이야. 이거 색칠. 0의 등호, 구멍. 그럼 0이 되긴 돼. 1도 되긴 돼. 여기 색칠돼 있으니까 0 돼. 그래서 범위가 바뀌는 거야. 지금 x의 범위에 따라 t의 범위 달라진다고. 또 해봐. 0부터 하지 말고 코사인으로 해볼까? 이 그래프, 코사인의 그래프야. 코사인의 그래프를 x는 2분의 파이부터 파이까지만 끊는다. 그래프는 여기만 남는 거야. 여기만. 그럼 최대 얼마야? 0. 최소는 마이너스 1. 이렇게 t가 자꾸 바뀐다고 하거든요. 그냥 나도 집중력이 지금 떨어지고 있네. 최대 0, 최소 마이너스 1. 요 그림은 이게 뭐? 그러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까지는 이제 좀 내려올 때가 됐어. 근데 아까 이 얘기 왜 안 했어? 안 그래도 설명할 게 많으니까 여러분 머리 복잡하니까 어느 정도 개념 좀 잡고 나서 설명하려고 기다렸던 거야. 아까 문제는 선생님은 사실 봤어 범위를. 최대 1과 마이너스 1이 들어있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문제는 안 돼. 근데 이제부터는 확인하는 습관을 가진 게 맞습니다. 최대 최소는 무조건은 아니다. 주의해야 된다. 이거 많은 아이들이 문제집 풀면 이렇게 나올 가능성이 한 80% 정도 되거든. 80, 90%. 그러니까 맨날 마이너스 1까지네 라고 착각할 수 있어. 어설프게 많이 풀면. 근데 진짜 많이 풀어보면 내가 왜 틀렸지 하고 범위가 틀렸네? 하고 경험하게 돼. 자연스럽게. 그게 진짜 많이 풀어야 경험하는 거야. 그럼 이제 정신을 차리기 시작해. 실제 시험에서도 안 속지. 근데 어설프게 풀면 속는다. 자, 주의하시고. 지금은 마이너스 1까지 맞습니다. 최대 최소 다 두 주기나 반복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문제 풀이 끝낼게. t로 치워. 2차 방정식이네. 헤헤. 인수분해. 딱 나오지. 그럼 t는 얼마? t니까 마이너스 2분의 3 또는 2분의 1. 그런데 t는 마이너스 1까지야. 그럼 얘는 돼야 안 돼? 안 돼. 버려버려야 돼. t는 마이너스 2분의 3은 존재하지 않는 해라는 걸 알 수가 있어. 그럼 이제 t는 2분의 1이니까 t가 원래 뭐였지? sin x였지. 이제 sin x는 2분의 1을 풀기 위해서 y는 2분의 1과 y는 sin x의 교점을 찾아야지. 그렇죠? 이제 교점을 찾아야지. 자, 이제 마지막 교점 찾고 게임을 끝내겠습니다. 저기
그래프 그려놨는데 내가 너무 조그맣게 그려서 다시 크게 그려주려고. 저걸로 하면 잘 안 보여서. 자, 이번에는 좀 더 칸을 좀 생략하고 그려볼게. 2파이까지. 아, 4파이까지. 미안해. x의 범위가 2파이가 아니라 4파이까지야. 2파이는 몇 개야? 2배야, 2배. 이제 y는 2분의 1 그리면 교체 몇 개 나와? 4개가 나와. 칸은 안 그렸지만 여기가 딱 한 칸, 2분의 파이거든. 그러면 이걸로 가상선을 꺼보면 아, 너가 1사분면이구나, 너가 주인공이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지. 자, 그럼 사인이 2분의 1이 될 때 예각을 외우고 있어야 돼. 1사분면은 예각이니까 사인 30도가 2분의 1이야. 따라서 6분의 8이다. 여기는 6분의 8. 그러면 얘랑 합동인 걸 찾아내야 돼. 그럼 여기도 교점이야. 딱 내렸더니 합동이 나왔어. 여기가 파이야. 파이 빼기 6분의 파이, 6분의 8. 그 다음에 여기도 교점이 있고 여기도 교점이 있어. 그럼 얘는 또 어떻게 찾아? 여기도 합동, 여기도 합동. 여기 2파이고 여기는 얼마야? 3파이야. 그럼 2파이 더하기 6분의 파이, 3파이 빼기 6분의 파이 해서 4개를 다 찾으면 돼. 이제 그 4개를 다 뭐 해줘? 더 해주면 되겠지. 자, 그런데 그렇게 해서 열심히 계산하는 게 첫 번째 풀이 맞아. 두 번째 풀이는 몰라도 되지만 알면 되게 유용한 거 하나 보여줄게. 이 4개의 합을 잘 여러분들이 연습했어. 학교 선생님들은 항상 고민을 뭘로 하냐? 도대체 어떤 난이도로 출제를 하실 거냐 매번 고민해. 나도 숙제 낼 때 맨날 고민해. 테스트 낼 때 맨날 고민해. 일단 기본을 잘 풀어야 되니까 지금 내가 내고 있는 수학 문제들은 거의 다 기본 부분들이야. 여러분들은 언제부터 시작이 되냐? 진짜 더 늦냐면 시험 보기 한 달 전부터 난이도가 올라가면서 더 늦는 거야. 그래서 테스트를 잘 보는 게 되게 중요해 사실은. 물론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자기 레벨에 맞게 해. 자, 2분의 1이 아니라 이렇게 갑니다. 3분의 1을 붙여봐요. 그 엄청난 힘이 들어가죠. 왜 엄청나냐? 사인이 3분의 1이 될 때는 배운 적이 없어. 배운 적이 없어. 그럼 선생님, 이거 모든 해 합이니까 해 4개를 다 찾아야 되는데 어떻게 찾아요, 해를? 모르잖아? 알파. 문자. 자, 이렇게 놓는 순간 이 간격이 알파고 사인 알파가 2분의 1이라는 정보도 알 수 있게 돼. 내가 2분의 1하고 3분의 1하고 만나는 지점을 알파라고 놓은 거니까. 자, 그 다음 얘는 두 번째 교점, 세 번째 교점, 네 번째 교점 합동은 변하지 않잖아. 따라서 얘는 뭐야? 파이 빼기 알파. 파이에서 왼쪽으로 알파. 얘는 뭐야? 2파이에서 오른쪽으로 알파. 2파이 플러스 알파. 얘는 뭐야? 3파이에서 왼쪽으로 알파. 3파이 빼기 알파. 4개 해를 하나, 둘, 셋, 4개를 다 더하면 알파가 다 지워져서 답이 나와. 모든 해 합이니까 이게 바로 난이도를 한 칸 올린 거야. 레벨을. 하지만 일단은 2분의 1부터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실제로 알파가 몇 도인지 구하는 문제부터 풀 줄 알아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레벨이야. 점진적으로 올라가야 돼. 아시겠죠? 자, 그래서 첫 번째 교재를 진도를 계속 나가야 되고 3월 한 셋째 주? 3월 한 셋째 주까지 진도를 나갈 생각입니다. 3월 넷째 주 정도 되면 진도를 거의 다 나갔을 거고 대수를 거의 다 끝까지 했을 거고 더 이상 진도 욕심보다는 지금 이게 중간고사 범위야. 지금 책 이제 중간고사 범위 한 겁니다. 생각보다 오래 걸렸지? 대수는 범위가 넓습니다. 생각보다. 따라서 이제 기말고사 범위로 들어갈 차례인데 이 책이 끝나면 그거를 중간고사 끝나고 하면 기말고사 성적은 엄청나게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기말고사 범위를 대부분 해놔야 돼. 거의 다. 그래서 중간고사 끝나고 나서 자 우리 다 한번 배웠던 건데 복습합시다 하고 시작해야 돼. 그렇게 해야 성적이 나오는 거야. 모든 과목이 그래. 방학 때 한 바퀴를 거의 돌려놔야 돼. 적어도 3월 말까지 해서. 그럼 3월 말부터는 이제 중간고사 시험 범위만 집중하면 되겠지. 그때 난이도는 계속 올라간다. 개인적으로 교재는 다 달라진다. 그러니까 그 교재는 어떻게 달라질지 어떻게 선정하냐고 여러분의 지금 테스트 보고 있는 성적을 선생님이 몇 미리 보고 있다. 거기에 맞게 개인 교재를 다 다르게 쓸 거야. 자, 10분간 휴식하고 문제를 풀겠습니다. 근데 10분간 휴식인데 자꾸 휴식을 더 하는 사람들이 있어. 지금 7시 5분이지 15분부터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시작. 쉬는 시간.